조선시대 남촌 지역으로 몰락한 선비들이 살던 곳.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 중심 거주지역으로 번화가로 상징되던 곳. 1970년대에 준공된 서울의 신인 아파트가 있는 곳.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한 공간, 여기는 회현동입니다. 모일회, 어질 현을 합치면 어진 사람이 모이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회현동의 지명이 유래합니다. 실제로 회현동 곳곳에서 어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건물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은행나무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꿈에 신이 나타나 서대 12개를 은행나무에 걸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그 후 실제로 12명의 정승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은행나무 옆에 표지석이 하나 보이는데 이곳은 조선 전기의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정광필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매년 이곳에서 12정승 전설과 관련된 은행나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구립회현 경로당은 조선 후기의 문인이자 화가인 표엄 강세왕 선생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단원 김웅도의 스승인 그는 문인 화가로 속기 없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림을 통해 높은 문인 정신을 추구했습니다. 대표작인 송도기행첩, 벽오청서도를 비롯해 여러 작품을 남겼습니다. 일신교회가 있는 이곳은 오성인 백사 이항복의 사저가 있던 곳이고 서울역 맞은편 대우재단 빌딩이 있는 이곳은 한음 이덕형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오성 이항복은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정치가였고 한음 이덕형은 이조판서, 우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문신이었습니다. 돈독한 우정으로 유명한 오성과 한음이 살았던 흔적을 회현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은 600여 년 동안 여러 모습으로 발전하고 변화해왔습니다. 조선 전기 남대문 일대에 설치된 시전행랑을 시작으로 1897년에 만들어진 신해청 창내장이 남대문 시장의 직접적인 시초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와 일본이 유지들이 권리를 가지며 서울 시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으로 성장했는데 주변에 일본계 백화점 4곳이 위치했습니다. 이후 한국전쟁과 큰 화재로 많은 건물이 전소되기도 했는데 이런 혼란 속에서 도깨비 시장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현재 남대문 시장은 도심의 주요 관광 코스 중 하나로 다종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며 구경거리가 풍부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한 남대문 시장만큼 그 주변에 위치한 일본계 백화점도 여러 변화를 겪었습니다. 1916년 명동에 지점을 열고 영업을 시작한 미츠코시 백화점은 해방 후 몰수되어 동화백화점으로 운영되다가 신세계백화점으로 명칭을 바꿔 운영하고 있고 미츠코시 백화점 경성점의 외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1921년 4월 일본인이 충무로에 설립한 조지아 백화점은 해방 후 미도파 백화점으로 불리다가 현재 롯데백화점 본점 영플라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년 전 회현동을 포함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었고 2019년 11월 도시재생거점 시설 8곳이 문을 열었는데 그중 3곳이 회현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현사랑채는 회현동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도시형 마을 회관으로 1935년에 지어진 목조주택을 리모델링한 공간입니다. 독서, 문화, 환경 관련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 모임이 이뤄지는 이곳은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동체 활동의 새로운 거점이 되었습니다. 요리인류 건벽돌집은 이육정 PD가 이끄는 쿠킹 스튜디오이자 음식 관련 교육, 체험 공간입니다. 스튜디오 키친과 도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곳에서 지역 특화 식문화 및 상품 개발이 이루어지며 요리와 관련된 여러 행사가 열립니다. 계단집은 주민 바리스타들이 선사하는 스페셜티 마을 카페입니다. 적산 가옥을 개조해 만든 공간으로
옥조 건물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주민들 가운데 참여자를 모집해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하고 카페 운영 경험이 있는 주민 매니저가 합심해 운영을 맡고 있는 곳으로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과거를 간직한 채 활발한 현재를 기반으로 힘찬 미래를 준비하는 곳, 회현동 나들이는 어떤가요? 우리가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공간 옆에는 흘러간 시간을 간직한 의미 있는 공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간을 역사적 시간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도 의미 있는 시간을 담아내고 있을 겁니다. 각자의 공간에 반짝이는 역사를 담아내기 바라며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